자, 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월경 다이어트에 대한 세 번째 영상인데, 1부 영상에서는 물만 마셔서 살찐다는 말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2부 영상에서는 생리 주기 중에서 배란기와 생리 전 일주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생리기와 생리 후 일주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영상부터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영상부터 순서대로 보시는 게 좋은데, 앞에 영상 보지 않으신 분은 지금 오른쪽 위에 재생목록 링크가 나오고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앞에 영상부터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배란기와 생리 전 일주일에는 임신을 위한 준비 때문에 식욕이 강해지고 체중이 높아지게 되는데, 생리가 시작되면 임신을 위한 준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식욕이 다시 약해지고 체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생리가 시작하고 식욕이 오히려 더 강해지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생리가 시작했는데 식욕이 강하다면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부 영상에서 이야기했었던 수분 부족인데, 생리가 시작되면 생리혈로 굉장히 많은 혈액을 손실하기 때문에 몸에는 수분이 부족하게 되고, 몸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배고픔 증상이 생길 수가 있다고 했었죠. 자, 이런 경우에는 물을 마셔서 수분을 보충해주게 되면 식욕이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물을 마셔도 식욕이 그대로라면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가 있는데, 몸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노출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솔이 분비되고, 코티솔은 식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리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식욕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생리 엄청 짜증난다던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가능한가요? 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코티솔의 분비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호르몬의 분비는 몸에 영향을 줘서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행동이 몸에 영향을 줘서 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자, 실제로 우울증 증세가 있는 사람에게는 가벼운 운동을 하라는 처방을 하기도 하는데, 가벼운 운동이 몸에 영향을 줘서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우울증 증세가 완화가 되는 거죠. 자, 코티솔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코티솔이 분비되면 몸이 각성 상태가 되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얕고 짧아지게 돼요. 코티솔이 몸의 상태와 행동에 변화를 준 경우죠. 자, 반대로 일부러 호흡을 깊고 길게 하는 심호흡을 하게 되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면서 각성 상태가 풀리는데, 각성 상태가 풀리게 되면 코티솔의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커피가 각성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커피를 안 마시는 게 좋은 건가요? 그렇죠. 커피에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 코티솔의 분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그다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라서 코티솔의 분비를 낮춰야 된다면 커피를 줄이시는 게 좋아요. 녹차에도 카페인이 있는데 녹차도 마시면 안 되나요? 자, 녹차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 녹차의 카페인은 커피보다 함량이 훨씬 더 낮고요. 녹차 자체에 심신을 안정시키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녹차를 마셨을 때는 조금이나마 코티솔 분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한두 잔 정도 마신다면 코티솔을 줄이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커피보다 카페인 함량이 훨씬 더 높은 에너지 음료 같은 거는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이외에도 가벼운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음악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재밌는 영상을 보고 웃는 것도 도움이 되고 숙면을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 생리 후 일주일. 생리가 끝났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 코티솔의 분비가 줄어들고, 생리혈로 인해서 손실되는 혈액이 없기 때문에 수분 부족 증상도 사라지게 됩니다. 코티솔과 수분 부족이 없기 때문에 높아졌던 식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임신을 위해서 저장했던 수분과 영양분이 빠지면서 가만히 있어도 체중이 줄어들게 돼요. 자, 생리주기 때문에 높아졌던 체중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가만히 있어도 체중이 줄어들고 식욕이 높아지지도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기 가장 좋은 다이어트 황금기라고도 불리는데, 이거를 오해해서 황금기가 아닌 나머지 시기에는 다이어트를 해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닙니다. 배란기, 생리 전 일주일, 생리기에도 다이어트는 가능해요. 다만 임신을 위한 준비로 높아진 체중 때문에 체중 변화로는 얼마나 다이어트가 됐는지 알기가 어렵고, 체수분의 증가로 몸이 부어오르기 때문에 치수 변화로도 얼마나 다이어트가 됐는지 알기 어려운 거죠. 변화를 알기 어려운 거지 다이어트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영상에 나왔던 방법으로 올바르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체지방은 줄어들 거고, 이 체지방이 얼마나 줄었는지가 생리 후 일주일에서 확인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마나 다이어트 됐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지난달 생리 후 일주일과 이번 달 생리 후 일주일을 비교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매일매일 체중을 측정해서 살이 빠지지 않았다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럴싸하죠? 자, 1부 영상부터 이번 영상까지 참고하셔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내용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